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잠시 후 예정돼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데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약간 변명처럼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이벤트들이 전부 축의금이라든지 빙부상이라든지 또 출판기념회가 세 차례는 11월,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인데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수억 원을 11월, 12월 말 행사인데 그 사이에 소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현금의 행방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주요 지출, 그리고 지난해 소득들을 살펴봤을 때 전년 대비 자산이 2억 원 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조사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1억 1,065만 원인데 지난해 지출은 1억 8,088만 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8천만 원 가까운 이 갭은 뭐로 벌어서 냈느냐, 경조사도 없었는데 라는 의혹도 야당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의원님, 아산시장을 역임한 복귀왕 의원님, 민주당의 법률위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청문회잖아요, 권영진 의원님. 네. 뭐 돌직구쇼 나오는 우리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공교롭게 이 청문회 청문위원들인데, 오늘 잠시 후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도 이 수입과 지출 액수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더 큰 지출이 해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의 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혹시 이 시간까지 야당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아직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이제 837건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게 이제 25.6%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산마 청문회다. 산마. 묻지 마, 주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하여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야? 부르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증인 가지 마. 가지 마. 묻지 마. 주지 주지 마. 청문회다. 그러니까 물으면은 왜 묻냐고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거는 왜 의혹 제기하냐고 하고, 그리고 또 증인 요청하면 가지 마 하고, 네. 자료 달라 그러면 주지 마 하는 청문회다라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기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혹이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라는 게 5년 동안 빤하잖아요. 1년에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니까 5년 하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쓴 거는 13억이다. 그중에서 아들 유학비나 이런 거는 전처가 됐다고 하니 그거 빼자. 그래도 한 6억이라는 게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김민석 후보는, 아니 내가 그동안 결혼도 했고 또 이 상도 있었고 그래서 조의금 들어온 수입도 있고 내가 2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그 현금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맞춰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을 냈어. 그럼 그때는 현금 들어온 걸 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메꿔 넣었다고 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보면은 이제 경조사도 없었고 네. 출판 기념회도 없었는데 그때 재산 변동을 보니까 쓴 거는 1억 8천만 원 이상인데 번 거는 1억 1천만 원이고, 그러면은 한 7, 8천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또 두 분의 예금도 1,7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재산 가액은 2억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건데요. 아마 오늘 이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도 큰데 자산은 2억 늘었다. 그러면 그 돈은 뭐로 벌었냐? 경조사가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얼버무리거나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의 청문위원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 청문회에서 증빙 자료를 내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는 재산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예. 받았던 의혹, 이 부분들은 해명을 하지 않고노서는 공직자로서 기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는 이렇게 최근 해명을 낸 바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때 이 추징금을 갚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복경 의원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를 경험했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랬구나라고 알 거예요. 속으로 이제 다 알면서도 지금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사실 묻지마, 닥치고 공격,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여러 해명이 시원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또 다른 궁금증, 또 다른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량 두루뭉실하게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라고 부족한 해명을 하고, 실제는 오늘과 내일 이제 현장에서 실제 경론을 벌이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총리 후보자는 불법 자금 등의 불법적인 어떤 자금을 받은 건 없다. 이 입장은 확고한 거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랄까 자금 출처가 조금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해명을 네네. 다 할 것이라고 보고, 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출판 기념회를 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의원들이 단 한 명이나 있나요? 주진우 의원은 뭐 본인의 상 안 당했었습니까? 조모상은 잘 안 알려요. 그런데도 다 알려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부의금을 취했다라는 것인데 신고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생활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네.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청문회가 열립니다. 주요 의혹들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소득보다 많은 지출, 자산 증식 관련 의혹.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돈이 유입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에 따르면 두 차례나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전력,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유학비 출처 논란, 이 전처가 모든 유학비를 댔다. 한 2억 가까이죠.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강 씨 등과 금전거래 의혹, 총리 후보자는 사인 거래다, 사적 채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무슨 사적 채무가 있느냐, 왜 갚지 않았냐 등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름 자체적으로 정리한 출국 기록을 냈지만 야당은 디테일이 맞지 않는다라며 정말 가서 받은 것 맞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게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 후보자가 거절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의혹입니다.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 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자, 주요 의혹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수사 잘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청문회에서 다 밝히 해명하겠다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해명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명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칭화대와 관련돼서 이제 출입기 기록을 했는데 저건 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청문회 하면서 출입기 기록을 법무부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확인해 준 내용을 제출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저건 굉장히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법무부에 해외 출입국 기록 달라. 그리고 제출해 버리면 그냥 의혹 해소돼 버리는 거죠.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5분 안에 다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왜 저걸 그냥 본인들이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또 의혹이 꼬리를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잖아요. 돈에 관한 문제다.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을 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돈 거래 관계 이제 이런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돈이 이제 상당히 뭐 경우 때는 한 8억, 뭐 2, 3억, 뭐 연도로 따지면 8천 네. 이렇게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건 전부 다 이제 경조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조사 자체는 사실은 그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경조사비가 많았나? 출판 기념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이게 자녀 유학 비용 2억을 빼면 5억에서 6억 정도고 야당에서는 6억의 현금이 소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리 후보자는 다 해서 한 5억 정도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마 24년도 1, 2월인가 추징금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이 1억 이상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24년 1, 2월이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그래서 그냥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실제로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모든 의혹의 문제를 경조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또 본인이 2019년도에 재혼했는데 또 취급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던 경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는 게 결혼 때 이제 취급이 더 많이 들죠. 부의금보다도. 네. 부의금보다는 축의금이 훨씬 부조가 더 많다. 많죠. 근데 이제 취기금을 제외를 해야 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1년에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가 국회의원 수입이더라고요. 근데 뭐 유학비랄지 뭐 추징금 납부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면 너무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오늘 내서야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도 25%밖에 안 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내일 사이는 이제 안 냈던 자료를 네. 제시를 하면서 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만 가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과연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조기현 변호사님, 축의금은 만약에 결혼식 때 안 받았다면 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로 5억. 요걸 혹시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대략의 내용은 설명이 됐고요. 또 몇 개 맞춰보면 축의금도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실제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받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으시니까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축의금을 받기도 들고 하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 뭐 그걸 또 하나하나 누구 받고 누구 안 받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얘기가 있으니 그거 일부 있고 2020년에 장인상, 22년, 23년 출판 기념회인데 실제 이 미납 추징금이 변제되는 시점을 보면 20년에 1억 4,550, 21년에 6천, 22년에 1억 6천, 23년에 1억 4천, 24년에 1억 1,500 해서 이제 완납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연차별로 보면 실제 어떤 이 경조사 내지 출판 기념회가 없었던 21년에 6천만 원밖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그런 수익으로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다. 이 상세 내역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복귀한 의원님 그렇군요. 말씀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략 알고 있지만 이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출판 기념 때 그렇게 많이 벌어요? 잘 나가는 정치인은? 뭐, 주류 유력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수억이 들어와요? 수억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안 해봐서.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도 언론 출판 기념 하시죠. 정치력을 그러니까. 키워서. 상당한 액수인 것은 뭐 통용되는 상식처럼 근데 네. 그거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님들께서 물었을 때 얼마나 네. 상세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논리적으로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게 설명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물으실 텐데 그거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대략 뭐 얼렁뚱땅 한 이틀만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뭐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총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마침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박찬대 의원, 헌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처참한 상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했군요. 여기에 인용할 건 아닌 말씀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 김민석 흔들어 이재명 정부 쓰러뜨리려 한다. 김민석 지키는 것이 이재명 지키는 것. 두 분은 이 당대표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판문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존에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둘 다 셉니다. 정청래는 원래 셌고, 느낌이 좀 다른 셈 같아요. 예, 정청래는 원래 셌고, 박찬대 후보는 이제 이번에 계엄 또 탄핵 이때 정말 당을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춰가면서 잘 운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출 궁합이 맞는 검증된 당대표 후보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개혁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권 초반기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잠시 머뭇머뭇거릴 때 당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좀 더 뭐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비등한 의견들 때문에 뭐 누가 더 뭐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막상막하? 박빙으로 점쳐집니다. 그렇군요.